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갈량과 사마이, 사마중달과 제갈공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갈량은 삼국시대 최고의 전략가로 신출귀몰한 그의 전쟁에 대한 아이디어 때문에 대적할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죠.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던 유비에게 하나의 나라, 즉 촉을 차지하게 했죠. 그리고 촉나라 최고의 전략가와 전선 지휘관으로 의나라를 치기 위한 북벌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뜻밖의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야기할 사마이, 또 다른 사마중달과 사마이 그리고 제갈량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처음 읽은 삼국지에서 저는 사실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제갈공명의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중달, 즉 사마이를 읽으면서 참으로 미웠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네요. 자, 그럼 제갈량과 사마이가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 애교전, 전초전이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편지를 통한 애교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를 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편지 봉투가 참 크죠. 다 애교를 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사마이와 제갈량도 첫 대결이 편지를 통한 애교전이었습니다. 소재는 편지, 또한 편지를 받은 맹달, 그리고 거기에 이용당한 이영과 맹달, 그리고 옆 동네 태수 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등장인물의 주인공은 당연히 제갈량과 사마이, 이연, 맹달, 신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맹달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는데요. 맹달은 3번을 모반을 일으켰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편지 애교가 일어나기 7년 전에, 즉 관우가 형주에서 조조를 치기 위해서 북벌을 할 때 맹달이 당시에는 촉나라 편이었는데 적극적으로 관우를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비가 이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지 맹달은 의에 기순하게 되고 의의 군주 조비의 신흥까지 받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군벌의 1인자인 하우상과도 친하게 지냈고요. 그래서 의나라에서 입지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맹달이 관할했던 지역을 알아보면요. 여기 상용, 신성, 방능 이 3개 지역이 있는데 의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삼국의 경계에 있던 지역이에요. 맹달 옆에 태수 신의의 지역도 있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보이듯이 경계선에 촉의 북벌 출발지 한중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맹달의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상계 지역을 여전히 관할하고 있지만 최고의 후원자 조비와 군권 실권자이며 후원자인 하우상이 죽게 됩니다. 게다가 옆에 의흥태수 신의가 이름 그대로 신의가 없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맹달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마 그것이 단지 모함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의로 투항할 당시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맹달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명이 맹달한테 편지를 보내는 걸로 애교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서로 다 다릅니다. 자신의 의치를 강화하러, 내분을 조장하러, 또한 내분을 수습하러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맹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편지를 보낸 이염을 보면은요. 그는 촉나라 토박이로 유비 사후 유선 시대에 제갈량한테 밀려서 그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요. 맹달이 촉을 떠난 것도 형주 집단, 즉 지금의 집권자 집단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맹달이 다시 촉나라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자기 세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갈량을 견제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갈량의 편지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염이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갈량한테 이 일을 상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흔쾌히 오케이를 내서 이염이 이제 맹달한테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이염이 편지를 쓴 후에 바로 또 제갈량도 맹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용은 둘 다 너를 그리워해. 우리 촉에 같이 있었을 때가 많이 좋았잖아. 많이 생각이 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맹달은 촉의 1인자, 2인자에게 편지를 받았으니 아마도 우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편지에서 다시 촉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제갈량에게 답장을 하며 옥결도 같이 보냅니다. 옥결은 찾아보니 옥귀걸이더라고요. 딱 보아도 귀중품같이 생겼고 나는 결심이 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갈량이 이상한 일을 꾸밉니다. 신복 한 사람에게 의해 거짓 투항하라고 하고 가는 길에 맹달 옆 지역 타수 신이에게 자기와 맹달 간에 오고 간 편지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왜 신이한테 알려주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고급 정보를 받은 신이는 이것을 바로 사마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마이가 그래서 이엄 제갈량에 이어 세 번째로 맹달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내용은 맹달을 안심시키면서 제갈량이 이건 꾸민 이관계이다. 그런 엄청난 비밀스러운 일을 왜 알려주면서 했겠느냐. 그러니 넌 안심하고 의의 나라에 붙어서 딱 있으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쨌든 맹달의 계획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맹달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마이가 자기를 치러 오더라도 고향 완성해서 낙양에 있는 천자에게 가서 윤허를 받아와야 되고 그러기에 시일이 걸릴 것이고 바로 온다 해도 300km나 떨어져 있는데 뭐 며칠은 걸릴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촉과 오와도 친하게 지내서 도와줄 구원병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삼면이 물로 덮여있는 요새이고 거사를 좀 일찍 당기면은 여러 가지로 자기가 옵션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이는 천자에게 말하지도 않고 불철주야로 달려와 8일 만에 진을 치고 1차, 2차 포위선을 구축해버렸습니다. 도망갈 틈이 없이요. 오에서 원군이 왔으나 이미 사마이가 진을 핀 것을 보고는 하이에나 자세로 방관만 합니다. 촉은 맹달이 의의를 공격하면 제갈량도 붙벌하여 공격하면 되고 사마이와 맹달이 싸우면 둘이 싸우게 놔두고 둘 다 지치게 하자, 이런 심산이었으니 지원군에 대한 꿈은 맹달만 꾸고 있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요새라 해도 사마이는 교본에 나올 정도의 빈틈없는 공격을 합니다. 둘이 적수는 서로가 애초에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생질등연과 부와 이보가 성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8일 말에 함락당하고 맹달의 목은 낙양에 보내지게 됩니다. 사마이가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 맹달이 세력이 4천에서 7천 가구로 불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주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주청을 합니다. 유주가 거의 요동반도 옆에 있는데요. 한눈으로 보아도 한 1000km 이상 떨어진 곳 같습니다. 그리고는 태수 신이한테 왜 너만 축하 선물을 나한테 안 보내? 이렇게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가 어쩔 수 없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자 바로 묶어서 압송해버립니다. 전략적으로 경계선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처신을 밥 먹듯이 바꾸니 사실상 제갈량과 사마이의 둘이 눈밖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런 비극을 맞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의 통수권자 없이 군대를 움직였으니 사마이는 대역제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후에도 사마이가 중용되어 가는 것을 보면은 황제 조에도 그것을 사후에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어떤 죄를 부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내리면 공명이 설계한 바둑에서 사마이가 바둑돌을 두어서 이긴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공명이 상수였지만 사마이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또한 상수였다. 둘 다 고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의와 촉의 나라의 명운을 걸고 불세출이 지휘관끼리 직접적인 대결이 곧 펼쳐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